기형적 손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능이 있어 치매를 예방한다는 참깨. 뿐만 아니라 탈모 예방과 기억력 강화, 그리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등 참깨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참깨를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업체가 있어 화제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노력해왔다는 기업.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자. 경기도 안성의 한 회사. 이곳은 다양한 식품들을 개발하고 가공하는 회사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안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참기름, 들기름, 그다음에 볶음 참깨, 볶음 들깨, 피제거 참깨, 피제거 들깨 이런 제품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중국에서 국내에 필요한 그 캐터링 업체에 냉동 야채를 개발을 해서 냉동 야채는 저희들이 B2B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단체 급식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장 급식, 구내 식당업을 하는 거죠. 중국의 국영 기업들을 중국인 상대로 해서 일일 약 7만 5천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식품 수출 산업의 역점을 두고 꾸준히 성장해왔다. 1990년에는 안성 공장을 준공하고 참기름과 함께 참깨 생산 라인을 갖춰 지난 20년간 고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회사에서 가공하고 있는 것은 참기름과 들기름, 참깨와 들깨, 흑임자 등의 제품들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 회사의 생산 공정을 따라가 보자. 여기 보관되어 있는 제품들은 저희가 참기름 원료뿐만이 아니라 볶음 참깨라든지 볶음 들깨, 볶음 흑임자 그런 원료를 저희가 1차 여기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공 전에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참기름과 참깨 생산 공정은 원료 참깨를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선 석발기로 참깨 원료 속에 있는 각종 이물질을 선별하고 나면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척이 끝난 참깨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는 150도 열로 적당히 볶아준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1차 석발해가지고 거기서 석발한 거를 이쪽으로 불호화로 이송한 다음에 세척이랑 탈수 공정을 거쳐가지고 150도씨에서 균일하게 볶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깨를 볶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볶음 온도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햇삽을 받으면서 CCP로다가 볶음 온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볶음 온도가 높으면 벤조피렌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곡물 온도를 150도씨에서 저희가 세팅을 해가지고 부자가 울리면 배출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참깨는 3차 석발기를 거친 후 최종 포장 단계로 이동한다. 세척에서 포장까지 자동 이동되기 때문에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완벽히 차단된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생산 제품인 참기름도 원료의 선별과 세척, 볶음 과정을 거친 후 차규기에서 정량을 착유하여 여과 과정을 거친다. 이후 참기름을 참전 탱크에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포장, 검사 과정을 거쳐 출고되는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 압착 방식으로 참기름을 다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볶음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볶음솥 상단에 강제 배기팬을 설치해가지고 유해 물질을 공정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보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도 갖췄다. 기존의 생산 설비를 교체, 증설하고 CIP 배관을 설치해 식품의 어떤 유해 물질도 혼합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 공장 라인을 재배치해 생산량도 크게 늘렸다. 설비 자동화로 외부 오염을 차단하고 생산성 증대에 따른 원가 절감을 실현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험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비해 품질 향상에도 더욱 힘쓰고 있는 중이다. 다양한 식품들을 가공 생산하면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품의 질적 향상. 위생과 살균 등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참기름의 산패 확인과 참깨의 미생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참기름에서 이화학 실험들, 그러니까 산가나 요오드가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깨에 대해서는 미생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이나 아니면 효모 곰팡이, 진균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고의 원리를 가지고 30여 년간 식품 사업의 노하우인 재래 전통 압착 방식을 접목해왔다. 참깨 중의 왕 거승이라 불리는 검은깨. 이 회사에서는 흑임자유 제조 방법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묵 검은깨 참기름을 출시했다. 검은깨 참기름은 저희가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제조 과정 중에 증숙이라는 단계를 추가를 해서 산화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허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흑임자유, 등유지류 외에도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또 다른 제품은 냉동 야채와 과일. 냉동 야채는 저희들이 신선 야채가 아무래도 가격 등락이 아주 계절에 따라서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해서 냉동 야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주로 이제 식자재나 식품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가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냉동 야채로 대체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선 중국과 동남아, 남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 냉동 야채와 과일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이제 냉동 마늘을 필두로 해서 약 30여 가지 종류를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그 가지수를 한 40에서 50가지 정도로 더 늘려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이 회사는 식약청의 해썹, 즉 유해요소 중점관리 제도에 선진화된 품질 위생 관리를 통해 체계화된 시스템 생산 체계를 구축해왔다. 앞으로는 다양한 식품 품목과 바이오 산업에도 도전해 세계적인 푸드 바이오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제가 이제 그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이제 그 제품 개발에 국내에서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중국에도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진출한 지가 약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 시장을 저희들이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현재는 이제 한국 기업을 주로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단체 급식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 속에 침투해서 중국의 정말 그 국영기업, 중국의 학교, 중국의 병원 이런 같은 곳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파고들면은 저희들이 짧은 기간 내에 큰 어떤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싱그러운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우리 고유 식품을 연구 개발하는 식품 회사. 앞으로도 소비자의 니즈에 충실한 고품질의 식품을 선보이길 기대해 본다.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전자 제품들. 과거에는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계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감성까지 고려한 기술 개발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단순히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장치로 인식되던 것에서 이제 디지털 기기 간 융합을 구현해내고 인간과 기계 그리고 정보를 연결하는 핵심 소재로서 그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화질 향상으로 대변되는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에서 감성 화질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감정과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디스플레이 화질을 구현해낸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연구실로 함께 찾아가 보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대학 캠퍼스. 이곳은 첨단 전자제품 속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실이다. 저희 연구실에는 그 사람의 감성을 기반으로 한 화질 향상 그리고 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반도체 칩 설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비논리적인데 이런 논리적인 그 공학과 잘 연관을 해서 그 굉장히 다양한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고 또 굉장히 그 시청 환경이 다양한데 이를 잘 고려를 해서 감성 화질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적 시스템 연구실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홍익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유재희 교수다. 현재 연구실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가 매일 접하는 텔레비전 모니터들, 디스플레이 기기의 화질 향상을 위한 반도체 칩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화질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그러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측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주관적, 그 감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엄청난 그 시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별로 보면은 뭐 LCD라든가 OLED라든가 PDP, 탄소 나노 튜브까지, 또 응용 제품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HTV라든가 또는 뭐 스마트폰, 웹패드, 그다음에 물론 이제 PC하고 이제 노트북의 모니터도 있고요. 뭐 전자 종이라든가 영화 스크린이라든가 또는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거의 뭐 100조 원이 넘는 이러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이 화질이 그 기술 경쟁력 또는 이제 그 마켓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질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3D TV 등 새로운 장치가 개발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도화된 기술 평준화로 인해 명암비, 밝기 등 숫자만으로 표현되는 화질 경쟁은 이제 그 차별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그 널리 알려져 있는 그 기존의 수치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응답 속도라든가 뭐 명암비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아주 크기 때문에 어떤 장치 산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품질 측면에서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또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어떤 이미지 내용별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청 조건이라든가 이런 또 응용 제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여러 개의 그 화질을 잘 극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화질이 우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재희 교수는 화질을 평가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감성 화질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다.
그 최근의 디스플레이 제품은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감성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디스플레이 제품의 화질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드럽다 또는 세밀하다 이와 같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기준은 그 연령별 또는 성별 또는 인종별 때로는 그 시청할 때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감성 화질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추상적이며 수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또한 화질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 과연 인간 감성 맞춤형 화질을 실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 인간의 시각하고요, 감성 또는 그 인지 구조를 잘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이미지를 좋아하는가, 우선 이런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호도를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반도체 칩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서 상품화를 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라든가 시청 환경이라든가 이것에 맞는 감성 화질 향상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장치와 잘 연동이 돼서 카메라에서 잡은 그 이미지의 특성과 또 디스플레이에서 출력하는 그 특성을 잘 연관시켜서 화질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칩 시스템 설계를 통해 일률적인 화질 개선이 아닌 인간의 감성과 주변 환경,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는 물론 응용 제품에 따라 각각 최적화된 화질의 디스플레이 장치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화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은 이제 많이 연구가 돼 있지만은 그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칩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메모리에 편중되어 있지만은 좀 고급 부가가치로 가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발달된 공정 기술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잘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감성 화질 향상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력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유 교수가 연구 개발한 감성 화질 실현 시스템의 장점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감성 화질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화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성을 기반으로 해서 화질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화질을 향상시키게 되면 이제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전력을 적게 소모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이미지가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내용 또는 목표를 좀 부각시켜서 거의 특수 효과에 가까운 이러한 그 화질을 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그 감성 화질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성적인 측면을 만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CCTV처럼 어떤 액션호에서의 어떤 시인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러한 제품으로 응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재희 교수는 수십 편의 논문과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세계 3대 인명 사전에 모두 등재된 바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로서 국내 유수의 기업 고문 역할과 함께 서울시 클러스터 연구단 과제 및 실제 기업의 제품 개발 총책임자로 일하면서 맡은 바 그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 어떤 색채학이라든가 인지과학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감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화질을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화질을 향상시키는가, 이런 방안과 함께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화질 향상 방법이 굉장히 그 연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매우 복잡한데 이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반도체 칩으로 설계하는 이러한 방법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최근에는 좀 그 기존의 어떤 화질 향상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CCTV라든가 어떤 저가의 그 유비쿼터스 그 이미지 관련 그 홈 네트워킹 시스템에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그간의 어떤 그 노하우의 축적이 그 많은 기업과 이렇게 연관해서 제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구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상품화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었다는 그러한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구동기술 및 시스템 연구의 회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있는 유재희 교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물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감성 화질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이제 디스플레이 제품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보면 이제 스마트폰일 때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TV인 경우에는 가족의 몇 사람, 대형 전광판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제품에 따라서 감성 화질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시청 환경에 맞게 이런 감성 화질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화질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화질이라는 게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쉽게 그 자기가 원하는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보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 안과학이라든가 무슨 인지과학, 감성공학, 심리학, 뭐 물리학, 전자공학, 소재공학 이렇게 모든 그 학문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종합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재희 교수는 홍익대 집적 시스템 연구실과 함께 감성 맞춤형 화질 실현 반도체 시스템 칩을 설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사람의 감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디스플레이 제품에 응용함으로써 이런 치열한 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그 디스플레이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뭐 전자종이라든가 어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조명공학까지도 이것이 적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여러 새로운 응용 제품에 알맞는 감성화질 극대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기계로만 인식되던 디지털 세계에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고 있는 홍익대학교 집적 시스템 연구실의 유재희 교수. 그가 이끄는 디스플레이 혁명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비추기를 기대해 본다.